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학원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은 못 오시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일단 좀만 참으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일단 우리 지난주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지난주에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나왔죠. 첫 번째가 흔히 말하는 이제 등기 효력, 유효요건. 보시고, 여기는 판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 판례들 이제 결론 딱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목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2장,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여기는 이제 등기부에 관한 사항. 이게 시험 나온 사항이죠. 그래서 뭐 등기부 양식, 특히 구분 건물 등기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와서 이제 3장에서 그 절차 총론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첫 번째가 그거 나왔죠. 등기 신청 형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저 형태 한번 구분해 보시고, 중요한 사항은 그거예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적격. 자, 다시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누구에게? 거기가 세 가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하나 비법인 사단지단.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세 가지니까 요 세 가지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 보셔야죠. 구분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나서요.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제 각종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 구별이 가장 이제 등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는 391페이지 거기 구체적인 예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각종 등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 칠판 한번 보십시오. 자, 복습. 자, 오늘 수업은 이제 3장 뒷부분 다 볼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 요가서 이제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구별. 첫 번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자, 또 이제 보세요. 이제 을과 병이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긴다. 이것은 이제 따져볼게요. 자, 을에서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자, 우리는 언제나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죠. 그럼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 그럼 이제 보세요. 을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해서 이제 그 등기 권리자는 병이 되겠죠. 병이니까 매수인 그랬죠.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을. 을이니까 매도인 그러겠죠. 그런 용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한 가지.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자,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을과 병이 소유권 넘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소 등기한대요.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 회복하겠죠. 그래서 이제 권리자는 누구? 을. 아까 매도인 그랬었고, 그럼 또 이제 등기 의무자는 여기서 이제 병이 되겠죠. 왜? 병의 등기가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꾸 구분해 보셔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외운다가 아니고 자꾸 따져 보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 어떤 이득을 보는 자. 또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러면 자, 등기함으로써 등기 기록상 권리를 잃어버리거나 등기해줄 의무를 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꾸 대입시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한 가지였고, 자,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자, A가 이제 B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등기 권리자? 권리자는 B죠. 자, B니까 뭐라 불러요? B니까 이제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A니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집주인. 그리고 저당권자가 은행.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B가 이제 저당권자죠. 이제 B가 C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이제 B에서 C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자,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C 앞으로. 이제 C가요. 저당권을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C를 뭐라 불러요? C를 저당권 양수인. 그러면 이제 등기 의무자는 B죠.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요거 해야 돼.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이렇게. 또 이제 두 번째는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이런 지문들이 좀 출제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설정 이전했고 여기서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 자, 누가 권리를 회복해요?
A가 저당권 설정자.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자, B는 벌써 아웃이죠. 그러니까 C가 돼야죠. C니까 이제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이제 이게요.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했고, 말소 등기할 때 나오면 그때 이제 권리자와 의무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세요. 각종 경우를 자꾸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그리고 책 보시면 거기 책에 그 박스 있죠? 391. 그 박스를 외운다가 아니고 조금씩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따져 봐서 이유를 알면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표는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사항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고. 그래서 일단 지난주 수업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은 자, 그다음에서 이제 단독 신청을 볼게요. 자, 2번. 자, 391 단독 신청 특례 돼 있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원칙. 이제 단독 신청이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단독 신청 등기를 억지로 막 외우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단독 신청 그러면 단독은 그 종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단독 신청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자, 외운다가 아니고 따져본다. 또 첫 번째. 이거 어때요? 자, 등기하러 가는데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해요.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이런 등기는 당연히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겠죠. 또 자, 당사자 1인 존재하는 거. 자, 대표가 뭐가 있다?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내가 이번에 건물 지었죠?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 누구랑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단독 신청이죠. 이렇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상속 등기. 자, 아버지는 갑, 아들은 을. 자, 갑이 사망했다. 그럼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자, 안 해도 소유자 그랬죠?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상속 등기는 당연히 피상속인은 없으니까 상속인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하나.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자, 권리의 변화가 없는 표시의 등기. 자, 권리 등기는 권리 변화가 있죠. 그때 이제 권리자, 의무자가 다 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표시의 등기는요. 보세요. 어차피 표시 등기는 권리 변화가 없어요. 이제 권리 변화 없으니까 얘들은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표시 등기 나오면 대표가 3개 나와요. 자, 무슨 3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요거 나요. 자,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자, 보세요. 자, 대표. 자, 토지 표시. 자, 우리 흔히 말하던 자, 토지 표시는 뭐 있습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내 토지에 지목을 바꿨다. 누구랑가요? 당연히 단독이죠. 내가 토지를 분할했어요. 분필. 분필하면 면적의 변화가 있죠. 그때도 당연히 단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표시의 등기. 권리 변화 없으니까 공동 단독, 단독이다. 이렇게. 또 그 다음. 자, 요거 기억나세요?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등기 명의인이 났어요. 자, 갑 앞으로 등기했다. 자, 갑이 뭐예요? 갑이 등기 명의인. 등기부에 갑에 뭘 적어야 돼요? 갑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자, 그럼 이제 소유자가 이름 바꿨다, 주소 바꿨다. 그때가 무슨 등기? 그때가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자, 표시 변경이죠? 누구랑가요? 당연히 단독이죠. 이렇게 이제 묶으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리고 여기서 요 용어 기억하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요 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 주민등록번호 바뀔 때가 그때가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요거 해야 돼요. 멸실 등기. 자, 또 오세요. 멸실 등기입니다. 자, 제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었다. 건물이 불타고 없어졌죠. 그럼 더 이상 건물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등기 없애야 돼요. 그때 하는 게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리고 이제 멸실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적어져요. 위 건물 멸실했음. 이렇게. 갑골고는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요 이제 표제부에 하는 등기죠. 그래서 여기도 표시의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책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 391. 이제 2번에 보면 단순한 표시의 등기 3가지. 대표 3가지예요. 그래서 자, 표시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은 단독 신청. 또 하나 세 번째는 자, 등기의 진정성 보장. 자, 진정성. 등기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어차피 믿을 수 있으니까 이런 등기는 굳이 공동으로 올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얘가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 받아서 판결로서 이제 단독 신청하겠죠. 요게 이제 대표긴 단독 신청입니다. 판결. 요건 좀 이따 또 나와요. 잠시 후에. 그다음 이제 수용. 자, 이 수용은 뭔가면요. 보세요. 자,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자, 보세요. 자,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다. 그럼 우리 이제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즘은 수용을 딱 하면 보세요. 국가는 이제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요게 이제 민법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시스가 간다. 그럼 국가는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예요. 근데 문제는 국가도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처분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전 등기하고 처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그럼 국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신청한다? 국가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신청한다? 요게 촉탁 등기예요. 왜? 국가가 감공소니까. 예,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일반 기업이 수용했어요. 보세요. 이제 일반 기업에서 갑의 토지를 수용했다. 근데 일반 기업이 그냥 수용을 못해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일종의 이건 일반 기업이지만 이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치겠으니까 그때는 요 등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돼야죠. 이게 단독 신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요. 수용은 잘라요. 수용은 잘라서 이제 수용 주체가 감공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감공서니까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수용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판결에 의한 등기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왔어요. 이제 수용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쭉 들어오셔야 돼. 그럼 또 이제 자 대표 하나. 대표는 자 말소 등기 얘기하세요. 자 말소 등기는요 원칙은 공동입니다. 자 좀 이제 들어보세요. 자 말소 등기 갑과 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전세권 설정을 딱 했어요. 을이 이제 전세권자. 이제 쭉 살다가요 전세권 기간 만료합니다. 기간 만료하면 어떻게 해요?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환으로 전세금 주고 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가면요 요 갑은 을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에 말소 신청을 해야죠. 자 보세요. 저 갑이 을이 준 서류를 가지고 혼자 가서 말소를 신청했다. 그럼 요거는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요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자 보세요. 을 안 따라갔죠. 근데 왜 공동이 돼요? 왜? 우리는 을의 서류가 오면 을은 온 걸로 봐줘요. 원칙이 뭐다? 원칙이 공동 신청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은 공동이에요. 공동인데 자 보세요. 을이 사망했어요. 자 을이 전세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또 을의 소재가 불명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옛날에 행방불명 그랬죠. 행방불명.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지금은 소재불명 그래요. 이제 포인트. 자 을이요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거나 을의 소재가 불명임은 이때는 보세요. 자 요 갑은 을의 소유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럼 문제는 자 요 갑은요 소유 없으니까 을에 등기고 계속 해놓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없을 수 있어야죠. 요때가 이제 이렇게요. 을이 사망을 하면요. 자,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자, 을이 사망했다. 사망한 거 국가가 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 죽으면 그냥 묻어요? 큰일 나요. 그랬다가 뭐 해야 돼요? 사망 신고를 해야지. 자, 신고가 돼 있으니까 이제 서류 떼가지고 말소한 될 거고 혼자 소재불명. 집에 안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을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때는 어떻게?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확인받아서 이제 판결받아서 판결로서 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말소 등기는 특징. 원칙은 공동입니다. 원칙은 공동이고 예외가 이제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외인데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인데 그게 이제 여기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단독 신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단독 신청은 크게 세 가지. 그 이제 체크 먼저 해보세요. 첫 번째, 책 보시면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할 때. 두 번째는 단순한 표시의 등기. 세 번째는 진정성 보장. 그 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는 이제 기타는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거예요. 이제 됐고. 여기서 이제 제목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요거 나왔죠. 판결에 의한 등기. 요 판결도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요 판결 파트 여기 특징이요. 한 25일 때까지는 단독 문제로 매년 나왔었어요. 단독 문제로. 지금 최근에는 지문으로 또 매년 나옵니다. 여기도 다시 이제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보시고 하나 보셨고, 자 그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요거 좀 따져봐야죠. 판결에 의한 등기. 과연 이제 판결이 뭐냐? 자 보시고, 자 일단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 그림 하나 보세요. 그림. 자 이제 우리 흔히 보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 그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뭐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잔금 지급하고 이제 을이 갑에게 얘 그만 등기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 을이요 갑이요 협력을 안 해요. 자 협력 안 하면 을 혼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원칙이 공동 신청주의죠. 근데 요 갑이 협력을 안 해요. 혼자 등기할 수가 없죠. 이때 이제 을 어디 가야 돼요? 이때 이제 을이 자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래서 이제 따져보니까 법원이 따져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럼 판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다시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요게 이제 무슨 판결? 요게 이행 판결이에요. 자, 잘 보세요. 판결 떨어졌죠. 판결 떨어지면 이제 문제. 요 갑이 을에게 순순히 등기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등기를 안 해줘요. 보세요. 평소에 등기 안 해줬죠. 소송 졌죠. 더 이상 이제 요 갑이 협력한다 안 한다? 협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세요. 안 하니까 판결 받았죠. 근데 이제 판결 받았는데 을이 등기를 하는데 따라올 리가 없죠. 그때는 이제 을이 혼자 딱 가는 거예요. 등기소에. 혼자 등기소 가서 이제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그런데 을이 보세요. 이제 등기소 와야죠. 근데 문제는 을이 등기소에 판결서를 딱 가지고 오면 자, 요 등기하는 법원의 판결서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판결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 요거 잠깐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이거 판결 요건. 자,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법률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23조 4항의 요건이고, 자, 첫 번째는 이렇게요. 이행 판결이다. 자, 이행 판결. 그래서 원칙은 이행 판결이고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누가 하죠? 공유물 분할? 원칙은 A, B가 같이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뭔가 자, 토지를 쪼갤 건데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때 이제 A, B가 둘이 딱 가는 거예요. 법원에. 그럼 법원은 토지를 조사한 후에 판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점 기준으로 자 10m를 기준으로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자, 이 토지는 기존에 A, B의 공유였죠. 판결이 잘랐어요. 여기는 A 거, 여기는 B 거. 여기서 이제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집니까? 언제 나눠진다? 판결이 확정된 때 그랬지. 자, 보세요. 다죠. 자, 토지가 지금 A, B의 공동 소유였죠. 판결이 잘랐어요. 잘라서 여기는 A 거, B 거. 그럼 이제 판결 자체가 법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이제 형성 판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한 개 판결서에 A 거, B 거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자 분필 등기 안 해도 권리 나눠집니다. 근데 A, B도 똑같죠.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처분하면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A, B가 자 등기소 오는데 등기소 올 때는 뭐 가져와야 돼요? 자 판결서 갖고 와야죠. 또 보세요. 판결서를 제출하면 굳이 A, B가 같이 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 말은 이제 요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요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 그럼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종료. 보셔야죠, 이제. 그렇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자, 보세요. 언제나 판결은 확정된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 자, 이제 처음 들어본 표현이에요. 자, 다시 확정 판결.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자, 근데 문제는 판결이 딱 떨어졌어요. 법원에서. 딱 떨어지면 이 판결, 자, 갑이나 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판결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싸워야죠. 그럼 이렇게 해서요.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2주가 이렇게 불복 기간이에요. 그래서 1심 판결 떨어졌습니다. 기분 나쁘면 2심 법원에 뭐 해야 돼요? 항소해야죠. 2심 판결 기분 나쁘면 대법원에 상고해야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2주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할 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2주 기간 내에 여기서 항소나 상고하면 이 판결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한 번 더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보세요. 판결 떨어지고 2주가 이제 무사히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돼요. 이거를 확정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판결은 언제나 이제 확정 판결임을 요합니다. 확정 판결. 그럼 이제 또 뭐 가끔 장난치는 질문. 자, 그럼 보세요. 확정 판결 요합니다. 됐고. 그럼 옆에 보시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자,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 이 판결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래야 돼요. 왜?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거지. 그 말이에요. 언제나 이제 이거는 확정된 판결입니다. 됐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자,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 자, 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등기 올 때는 뭐 가져와라? 판결서 가져와라. 판결서가 이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등기 원인 정보라 불러요. 판결서가. 그리고 이제 판결서고요. 뭐 화해 조서, 인락 조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공정 증서.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 공증 들어봤나요? 공증. 자, 공증은 변호사가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요 공증은요. 그건 단순하게 그냥 공문서에 불과해요. 그러면 공증받은 계약서는 공문서. 공문서가 판결서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정증서로는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뭐 화해 조서, 인락 조서, 요 조서가 이제 법원에 판사가 쓴 서류예요. 판결서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뭐 한 개 더 포함시키면 이제 요거 나왔어요. 이제 확정 시기라는 말. 자, 보세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좀 단골 지문인데, 자,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판결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확정 시기 한계 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 승소했죠. 그럼 승소한 을이 이제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을이요. 자, 을이 보세요. 판결 받은 지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훨씬 지난 후에 등기 신청을 하면 이 신청은 받아줄까요 말까요? 요새 제가 이제 10년 그랬죠? 이 10년이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들어봤죠? 민법 시간에? 자, 명치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늘 결론만 그래서 10년이 훨씬 지나도 등기 신청은 받아줍니다. 이것도 이제 특이한 질문입니다.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 책장 한번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그 392 첫 번째 이행 판결이다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 안다. 디귿번에 이제 판결의 확정 시기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놓으셔야 돼. 이제 이것도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요거 올 거예요.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 보세요. 신청인데 요 신청은 언제나 여기는요. 자, 승소한 권리자 또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합니다. 포인트예요. 누구만? 여기서 이제 승소한 사람만. 자, 이거예요. 자, 승소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죠. 여기서 자, 승소 을이 등기하러 와야죠. 자, 이제 사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을이 등기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을이 등기를 안 해요. 그럼 갑이 이제 기분 좋아 나빠요. 소송도 졌지. 을도 등기도 안 하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을이 딱 가요. 갑이 딱 갑니다. 자, 내가 소송 졌는데 을 앞으로 등기해줘. 신청합니다. 또는 요 갑이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대위 신청을 하면 대위 신청이라 불러요. 자, 요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요거는 절대로 안 받아줘요. 자, 이유. 자, 진작해주지 그 말이에요. 요 괘씸죄 걸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못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고, 여기 이제 공유물 분할. 자, 또 나왔어요. 자, 하나의 판결서에 잘랐어요. 여기는 A 거, 여기는 B 거. 그럼 한 개 판결서에 A, B 소유권이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여기는 A 거, B 거라고. 그러면 판결서 가지고 올 건데 굳이 A, B를 차별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유물 분할. 여기는 원피고 불문하고 이제 단독 신청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것도 좀 특이한 지문이에요. 중요한 거죠. 기억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됐고. 그 다음 이제 한 개 더 보시면 뭐 첨부정보라는 거. 자, 보세요. 여기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 정보로서 판결 정보. 판결서 가져와야죠. 그럼 이제 한 개 더 있어요. 확정 지명이라는 거. 확정 지명을 첨부합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했어요. 법원서 판결 떨어지면 이 판결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판결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결 떨어지고 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항소, 2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소나 상고하면 이 판결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더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2주를 무사히 지나가야 판결은 확정됐다라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2주를 무사히 지나간 거 등기 알아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판결서가 가져올 때는 이때는 뭐도 가져와라? 확정 증명도 첨부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법원에서 가면 떼줘요.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송달 증명은 X예요. 자, 송달 증명 뭔가 하면 법원서 판결 떨어졌죠. 그럼 법원에서 갑과을에게 판결서를 보내줘요. 갑과을이 판결서를 받았다. 이게 이제 송달 증명이에요. 별 의미는 없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원인 정보는 뭐다? 등기 원인 정보. 이제 판결 정보. 이제 판결서가 가져올 때는 모두 첨부한다. 확정 지명을 첨부한다. 그래서 이제 요건 책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제 원인 정보는 판결 정보이다. 이렇게. 요 문장 하나만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제 단독 신청은 첫 번째가 이제 시험 나오면 종류를 자꾸 물어봐요. 종류.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요거 나와요. 판결에 의한 등기. 요 판결 파트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등기 예규라는 사항이에요. 예규화 시험에 이제 곧잘 나옵니다.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판결 파트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보셨고. 그다음 이제 자 392 요즘 저 3번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돼 있죠. 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 이제 그림 좀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자, 보세요. 왜 3자? 왜 제3자일까요? 제3자. 우리 싸울 때 그러죠. 자, 제3자는 빠져. 왜 제3자예요? 자, 언제나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해야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왜? 여기가 제3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종류가 되면 되게 많아요. 자, 많고. 첫 번째는 요거예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포괄 승계인. 두 번째는 대위 등기다.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포괄 승계인 명칭 알고 계세요? 자, 포괄 승계인 좀 이따 나오니까 보셨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요거였어요. 대위 등기. 자, 대위란 말은 그 말이에요. 대신하여. 우리가 그 공간정보법 할 때도 나왔죠.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 대위란 말은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에는 5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는 구분 건물 등기. 세 번째가 건물의 멸실 등기. 네 번째는 신탁. 그 다음에 수요.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특징이 여기는 용어 정의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용어 정의만. 어차피 깊은 내용까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더 따져볼게요. 첫 번째 요거죠. 포괄 승계인.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목이 지금 포괄 승계인이에요. 자, 보시고 여기서 자, 요 명칭 기하세요. 자, 포괄 승계인. 다른 말로 상속인입니다. 포괄 승계인 대표가 상속인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자, 우리 흔히 보던 사건. 이제 자,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은 을이다. 아버지는 갑, 아들은 을. 자,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자, 보세요. 아들 을한테 아버지의 권리만 넘어요? 권리무가 다 넘어와요? 권리무가 다 넘어오죠? 그거를 그렇게 불러요. 포괄승계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권리무가 다 넘어온다. 포괄승계. 그래서 요 포괄승계인 대표가 이제 상속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보시면 돼. 됐고. 근데 여기는 자, 제목이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요 개념을 좀 비교해야 돼요. 자, 사건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책 보시면 그 책에 자, 그림 제가 그려놨어요. 자, 393 보시고
자, 그 그림 보시고 이제 구분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예요.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아버지 아들인데 갑이 사망했어요. 자, 사망하면 아들 을은 이제 자, 상속받겠죠?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근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처분할 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 등기가 무슨 등기해라? 그게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제 을 앞으로 상속 등기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 병 앞으로 등기해야 소유권이 갑, 을, 병이 다 나오겠죠.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요. 갑이 사망을 하면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 근데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죠. 자,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이 상속이겠죠. 그래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제 상속 등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속 등기예요. 상속 등기. 명칭 쉽게 알 수 있죠? 하나. 첫 번째 그림이고,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림이.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A와 C가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제가 이거 번호 달아놨죠? 1번 매매 딱 달아놨어요. 됐고, 그럼 이제 A가 C한테 뭐 해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줘야죠. 자, 근데 문제는 A가요, 소유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A가 사망을 하면, 보세요. A가 C한테 등기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 B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상속은 여기서요. 요 A가 사망하면 A의 권리 의무는 상속에게 다 넘어옵니다. 그랬죠? 다 넘어와요, 한꺼번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은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C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등기를 두 번 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저 A와 계약한 게 누구예요? 자, C와 계약한 게 A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천한 게 안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돼서 아들 B가 자,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등기를 바로 넘길 수 있어요. A에서 C 앞으로 소유권 넘긴다. 자,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는 다른 말로 상속인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구분하셔야 돼. 그럼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자, 상속 등기. 자, 상속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요거는 단독 신청이죠. 왜 단독? 어차피 갑은 죽고 없으니까. 상속인이 단독이다. 두 번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요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여기는 공동 신청이죠. 왜 공동 신청이에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C에게 넘겼죠? 그때 이제 B와 C가 같이 등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공동 신청이에요. 그림이 달라졌어요? 자, 하나고, 두 번째,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등기하죠? 자, 소유권 등기할 때 이제 등기 원인이 뭐다?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되겠죠. 이렇게. 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아들 B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해서 등기 넘겼습니다.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이건 등기 원인이 매매가 되겠죠. 매매예요. 등기 원인이 틀리죠?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세부사항은 아직 필요 없고요. 명칭만. 자, 다시.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아들이 상속받았다. 이때는 무슨 등기? 이거는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자, 이제 A와 C가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A가 C에게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을 때, 이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등기를 넘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등기?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명칭을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31일 시험 때 여기가 시험 나왔어요. 이제 용어 뜻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용어 뜻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나와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장 읽기 읽으면요,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뭔가면 이런 사항들 문장으로 외우면 오래 안 가요. 이렇게 그림을 보셔야 이제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앞에는 뭐다? 상속 등기. 뒤에는 뭐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칭을 좀 잘라놓으세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대위 등기 와야 돼요. 자, 대위 등기. 자, 맨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대위라는 말. 자, 대위라는 말은 무슨 뜻? 대위는 대신하여 그 말이죠. 그래서 요 명칭을 꼭 아셔야 돼. 최근 특징. 자, 최근 특징. 요 파트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뭐랄까요? 기존에는 그렇게 왔었어요.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단독 문제 나왔습니다. 31회 때. 시험 나왔 단독 문제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일단 크긴 5가지인데
오늘은 그냥 3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 자, 무슨 뜻? 채권자가 대신해서 하는 등기다. 그 말입니다. 이제 됐고, 이제 흔히 이거 주요 지문은 3개거든요. 자,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사건 보세요. 사건. 앞으로 흔히 이렇게 이제 수업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등기 해야죠. 자, 근데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을이 등기를 안 해요. 너 왜 등기 안 하냐? 딱 그랬더니 을이 딱 그래요. C구든요. 예, 채권자가 100명 있습니다. 을한테 채권자가 100명 있대요. 이게 뭐예요? 뭐다? 잘 나가는 빚쟁이. 자, 그럼 봐요. 을이 지금 명색이 지금 잘 나가는 빚쟁이에요. 근데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요.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채권자가 이제 가만히 있어요? 막 다 달려들겠죠? 그게 이제 그거예요. 빚잔치.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을이 지금 잘 나가는 빚쟁인데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요. 딱 사가지고 이제 등기 안 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을한테는 채권자가 병이 있습니다. 자, 을의 채권자 병이에요. 이게 병이요. 둘이서 계약하는 걸 봤어요. 그쵸? 그래서 을이 병이 이제 밤마다 물 들어놓고 빌어요. 을 등기해라, 등기해라, 등기해라. 맨날 빌어요. 자, 등기하면 뭐 하려고? 등기하면 뺏어오려고. 근데 을이 끝끝내 등기를 해요, 안 해요? 끝끝내 안 해요. 병이 이제 살짝 맛이 갔어요. 에이씨, 모르겠다. 내가 간다, 그냥. 그래서 병이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버려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다시. 그러면 계약은 누가 했어요?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계약은 갑과 을이 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자, 갑이란 사람이 등기 의무자, 을이 뭐다? 등기 권리자. 근데 등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병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병 보세요. 얘는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뭐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다 했어요. 네,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 나왔어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다음 누구 명의? 채무자 명의의 등기. 자, 보세요. 신청은 누가 했다? 신청은 병이 했어요. 등기는 누구 앞으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등기한 얘예요. 등기한요. 자, 신청은 병이 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왜 왔니? 각하처분 딱 때려버리면. 이제 보세요. 이 채권자가 이제 보호가 돼야 한대요. 보호가 안 돼요. 이 경우에 이 병이요, 채권자임을 증명하면 등기는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누가 보호되니까? 그렇게 해야 병이 보호되니까. 이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자, 이제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앞으로. 절대로 병이 그 물건 놔줘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세요. 다시. 자, 채권자 대위 등기.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 채무자 명의의 등기.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해줘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 등기하고 요 이제 뺏어오는 거는 자기 등기죠. 그건 대위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요 아셔야 돼. 다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자, 여세요. 채권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인은 병이에요. 그 다음 이제 누구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그래서 요 용어가 이제 가장 기본 용어에 딱 보셔야 돼. 하나. 그 책에 줄 좀 거놓으시고. 두 번째요. 자, 이제 이런 거 어때요? 자, 을 앞으로요. 자, 등기된 토지예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 자, 등기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을이 팔았어요. A한테. 매도. 그럼 이제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해줘야죠. 근데 을이 A한테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또 병이 딱 보니까 또 불쌍하잖아. A가 왔어요. 자, 빨리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해줘. 신청하면. 요 신청은 받아줄까 말까요? 자, 보세요. 을의 부동산이 A로 넘어가면 이 병한테는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이건 불리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 이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반대로 뒤집을게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 등기는 자 보세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등기는 돼요 안 돼요? 요건 되는 거죠. 갑으로부터로 넘어오니까 등기 권리자 되는 거고 또 이제 또 하나 자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예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 요게 보니까 이 토지가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을이 대로 쓰고 있어요. 자 임야를 대로.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은 자 임야를 이제 대로 바꿔야죠. 요게 그거예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병이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병은요. 을의 토지가 지목이 임야가 좋아요 대가 좋아요? 당연히 대가 좋아요. 그렇죠? 신청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외우는 거예요. 요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등기 받아줘요. 또는 이렇게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도 받아줍니다. 권리에 영향이 없다. 요게 표시의 등기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니까 하나 외우세요.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 되는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 외우시고 반대는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세부사항이고 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자, 이거 그냥 결론 하나 들어보세요. 이제 자, 병의 신청을 딱 받아서 등기한이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 우리 이렇게요. 자 원래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때는 등기소가 이제 등기하고 나면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등기 끝났으니까 정보 줘야죠. 줘요. 자 여기는 자 문제가 뭔가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병이 했죠. 등기 을 앞으로 했죠. 여기는 양자가 불일치해요. 신청이가 명의이니 이때는 등기소가 이제 등기필 정보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놓으세요. 이제. 그래서 저것도 이제 중요한 지문인데 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자 393 거기 2번 1번 대위 등기의 대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이거 기하세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론만 하나 딱 이렇게 됐고 하나 첫 번째였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요거 하세요. 이제 구분 건물. 자 다시 기하세요. 구분 건물 그럼 뭐죠? 구분 건물은 아파트.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원칙이 이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어떻게 둔다?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고 다른 말로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 보세요. 자 구분 건물이에요. 자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처음 딱 지어서 이제 아파트를 처음 지어서 이제 다 분양이 끝났다. 자 분양 끝. 다 입주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파트를 처음 이제 분양받았으니까 이때는 이 사람들은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 건물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무슨 등기? 이때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등기는 원래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죠. 그 뜻이죠. 자 근데 보세요. 다 이제 분양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현재 101호, 201호, 301호 요 세 집은 등기하고 싶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 등기하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들은 하기 싫대요. 이제 그럼 이제 봐요. 일동 건물에서 일부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말자 편이 갈렸어요. 그 문제가 여기 그럼 101동은요 등기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문제죠. 자 다시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로는 지켜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101동 전체에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세요.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라는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자 이를 등기를 다 만들기도 뭐하고 안 만들기도 뭐하죠? 그래 문제 생긴 거예요. 우선 등기를 하겠다는 사람들 못하게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나머지 구분 건물 얘들은 이제 등기부를
다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어 했더니 신청주의 위반이죠. 또 안 만들려 했더니 1등기 기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이렇게요. 나머지 건물이 있죠? 얘들은요. 표제부만 만들어져요. 다시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다른 말로 표시의 등기, 표시 등기.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구분 건물에서 일부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그렇죠? 표시의 등기.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자, 왠가 보세요. 여기서 지금 101동 표제부는 다 만들어 놔야, 표제부는 다 만들어야 이제 그 건물의 외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꼭 그렇게 나오죠. 다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그때는 X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그래서 적어도 표제부는 만들어 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꼭 아셔야 돼. 다시 자,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보존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여기서 이제 표시의 등기. 다른 말로는 표제부 등기. 그걸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좀 보세요. 자, 2번 보시면 이제 이 제목이 구분 건물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대위 신청. 그래서 이제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자, 보세요. 건물이 멸실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것도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림을 보셔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는 갑거고요. 갑. 건물을 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하세요. 토지 건물이 지금 소유자가 다를 때 이렇게 이제 다를 때. 자, 보세요. 의뢰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났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의뢰 건물에 무슨 등기해야죠? 의뢰 건물에 멸실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의뢰 건물에 멸실 등기는 원칙은 누가 해야 돼요? 원칙은 의뢰해야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요리 이제 을인데 하나에 들어오세요. 요 표시 등기죠. 우리가 등기법상 표시 등기는 1월에 의무 기간이 있어요. 1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요. 그러면 표시 등기는 원칙은 얼마 이내? 1월 이내. 문제는 을 얘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얼마 이내 멸실 등기해라? 1월 이내. 1월이 지나버리면 그때 어떻게 해요? 1월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이제 요 갑이 할 수 있어요. 요 갑을 그렇게 불러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합니다. 다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자, 건물 소유자 을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 안 하면 그때는 누가 와라? 갑이 와야죠.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입니다. 보세요.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1월 이내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하세요. 건물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건물 대지 소유자. 명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특징이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서 2번, 3번은 지문으로 되게 잘 나왔었어요. 지문으로. 시험 나오다가 최근 31회 시험 때 요거 시험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 등기 단독 문제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명칭 보셔야 돼.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이제 대위는 뭐다? 대신하여 그 말이죠. 대신하여. 그래서 이거 원래는 5가지 나올 거예요. 기본세에는요. 그래서 오늘 3개 뽑았어요.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 구분 건물 등기에서. 세 번째는 건물의 멸실 등기. 그다음 신탁과 수용은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용어를 자꾸 보셔야 돼요. 용어를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하던 신청 파트였습니다. 자, 비교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총론 파트에서 제일 처음에 등기 신청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등기 신청은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가 있고? 당사자 신청과 감공서 촉탁이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뭐가 있다? 등기한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그렇게 네 개 나왔죠.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보시고. 그죠? 신청이 이제 원칙이죠. 또 이제 자, 신청할 때 원칙은 뭐다? 원칙은 공동 신청 그랬어요. 원칙은. 그럼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 또 이제 갑과 을 말고 3자가 올 수 있죠. 그게 이제 제3자의 안 등기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잠깐 보고 갈게요. 그림만 보시면 저 그림은 우리 거기 있어요. 거기 이제 자 387, 387. 자, 그림만 보고 갈게요. 신청주의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원칙은 다시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간공서 촉탁. 신청주의 예외는 등기한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자르고. 또 이제 원칙은 신청이죠. 신청 잘라야죠.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 또 하나가 제3자의 안 등기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뭘까요? 등기 파트에서 이제 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파트가 보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볼게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서류 파트도 기본세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서류만 뽑아서 한 4개 정도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